비문학 독해 해나가는데 뭐 아까는 뭐 1번은 내 생각 내가 읽는다면 하는 거고, 이거는 그렇다면 학생들 수준에서 빨리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읽어 끊어져야 돼. 그래서 끊어지면서 난 이렇게 치는데, 거꾸로 헌법소원 지도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와 관련되는 것이구나. 거꾸로 헌법소원은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뭔자, 공권력. 이거 공권력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의 요건들, 그런 것들의 요건과 관련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보충성이라고 나오는데, 보충성은 다른 법률과, 그럼 앞에 나오겠지. 부재 절차가 있는 경우에, 거치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 그러면 다음 거로 더 내려가면,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읽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좀 어느 정도 생각한 다음에 읽는 게 훨씬 나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 재판하는 과정이구나, 그치? 근데 끝에를 쭉 따라서 읽으니까, 그래서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인용결정 아닌 게 있겠지. 그래서 인용결정을 내리고,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면 인용만 있나?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소를 최종적으로 심판, 각하결정, 일단은 기각결정. 그러면 컴마가 여기니까 각하결정, 기각결정, 결정, 그 다음에 인용결정, 이렇게 세 개구나. 이렇게 끊어주는데, 여기에 뭐라고? 요건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 요건들. 그러면 이 안에서 요건들이 다 있겠지. 전원일치 안 되거나 A거나, 청구된지 3개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안건은 재판부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거나 B로 나온 거고, 여기에 각하결정, 그럼 각하결정, 이것도 각하지. 근데 여기 써있네. 그럼 세 가지 결정이 있고, 여기 결정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이 위에 써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하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방법에서, 여기 있는 방법에서, 여기, 그래서 끝까지 쭉 내려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글의 종류는 헌법재판의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를, 헌법소원을 국민이, 경찰이 그러니까 구청이 이걸 안 해줬으니까 이걸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 그 요건들이 쭈루루루룩 나오고, 그 요건들을 여기다 다 체크해갖고, 그 요건들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보고, 그렇다면 제일 끝에 그 요건들에 따라서 이 결정 구조들이 이 몇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요건들이 빠진 경우에를 절에로 그러면 시험 문제 볼까? 이걸 쭉 보고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들하고 그 결정들이 준비되고 결정되는 거니까, 다른 상황 그럼 단락마다 이거 찾으면 되고. 두 번째, 이거요. 헌법소변이 가능한 것은, 그러면 요 공권력, 요게 나온 것과 관련돼야 되니까, 윗글을 고려해야 되니까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요건들을 여기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세 번째, 이 보인판은 윗글을 보고 보인, 그럼 요걸 쭈르륵 보면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상관없는데 요 결정을 내리는 거, 기각각각 결정들 정리, 왜 그래요? 기각되겠군, 인용하겠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 니은 그 부분을 읽고 처제에서 이 요일, 날짜나 요일과 관련된 것들 해결하고, 이건 단어 해결하는. 그러면 결국 문제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 이거를 뭔지 확인하는 거가 한 1, 2초면, 이 뒤에 이 결정 있는 거 나오는 게 한 5초나 10초를 한 다음에, 스크랩을 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서, 스크랩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요것들 요점 정리 하나 하는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골라. 아닌 것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닌 것은 세무치라고. 자, 아닌 것이니까 요게 뭐라고? 50%가 맞아. 그러니까 80%가. 그러니까 소원의 대상,
저 제도의 개념, 절차, 변청 과정, 법률적 요건.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헌법소원의 변청 과정은 안 나온 느낌인데 모르겠네. 없었지 흐름은. 그럼 이거는 주워 먹어. 이렇게 흐름으로 읽었는데도. 어?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보고 이거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요점 정리해갖고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야 이렇게 쓰면 바보라는 거죠. 최대한 써있는 거 갖고 맞나만 확인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하냐는 거지. 다음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게 되게 힘들어서 가독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 가독성이 좋게. 아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일찍 풀지 말고 이거를 일정 부분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여기에 요건들을 뽑은 다음에 여기서 해야 돼. 그럼 여기 읽어서 요건들을 뽑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로 풀자. 다음번에 풀자. 근데 윗글을 고려할 때니까 윗글 전체 느낌에서 이것만 쭉 읽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요건들이 잡히면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 자, 다음은 그러니까 이거 요 선택지까지 일일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음은 이렇게 자 윗글을 보고 보인 반응 그러면 요거 공권력 불행사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 구제 절차나 반응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거 끊어져야 돼. 영어몰입교육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얘가 결정했어. 이거 반발한 청구한 헌법소원 그럼 이건 기각이래. 그럼 밑에 기각 나가고 청구했고 학부모들이 청구해야 되고 이 관공서에 해야 되고 그러면 합의부에서 전원일치 합의부에서 해야 되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1. 과도연쇄교육 항고발달 문제 그 다음에 개설 금지한 것은 수업 금지하는 고시 발표 이 이유로 1번 2번 뭐 이런 걸로 금지했대. 그래서 고시는 뭐라고? 과학기술부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학부모들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1. 국제사회 차별이고 했어. 폐단을 막고 했더니 이거 나눴어.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열이다. 정당성이 있고 수업시장 통제한 교실은 독서사다. 목적을 위해서 통제했다. 정당성 때문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네. 이 보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야 결국은 이 보기를 정확하게 나눠야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을 보고 헌법재판소는 위에 학부모들은 위에 재판관은 위에요. 그러면 구인과 관련되고 사립초등학교들은 그럼 따로 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렇게 정보실을 발표해야 되는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요걸 찾아갖고 이렇게 하나씩 또 맞춰봐야 돼. 본문에서 찾아서. 자, 기억니은은 기억니은 주변에서 찾아서 기억니은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체크하기 전에 여기 보면 기억은 헌법소원의 법률적 요건을 다루지만 니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니은은 빼고 기억 그럼 기억은 법률적 이거 기억 근데 기억 니은밖에 없어. 그럼 법률적이야. 이거는 뭐라고? 다루지 않는다. 니은은 아니다. 이거는 다루고 기억은 30일 근데 30일에 각하야. 기억은 근데 이거는 각하교육 때 내리지 않는다. 니은은 선하지 않는 헌법소원 다룰 수 있지만 선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다루지 않는다. 재판관 찬성으로 각하결정 찬성으로 뭐 과반수다. 있지만 각하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기억니은 모두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서 사내대 심사한다. 의견서 뒤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만 쭈르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한꺼번에 봐야 되고 나머지를 비교해봐. 1차로 한 다음에 2차로 하고 이렇게 분류해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따로 풀고 하나에서 자 그렇게 돼서 이게 문제 풀기 전에 기초 준비야. 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기초 준비를 할 때 거의 4개에서 2개 정도가 풀릴 때도 많아. 그러면 시간이 아껴지는데 안 될 때가 있어. 막 하나씩 다 확인하는 날.
기존. 근데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읽어내더라도 쓸데없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거든. 이거를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는 쓸데없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일정 부분 이 문제에 원하는 것으로 읽게 돼 점점. 그래서 너한테 이 선택지부터 읽어보라는 얘기가 이걸 하나도 안 읽고 이 선택지를 읽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대충 스크랩을 한 다음에 최대한 며칠 동안 그 다음에 이걸 읽고 필요한 데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지. 필요한 데 찾아가는. 근데 이제 삭제를 할 때도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행사 부정성 뺄 게 없어. 어려운 거는.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지문이 나올수록 삭제할 게 없어. 왜? 기가 막히게 이걸 압축을 해놔갖고 정보량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 정보량을 다 논리적으로 이어서 연결하지 않으면 못 풀게 만들어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공권력 행사냐 불행사냐. 행사 또는 불행사냐. 그러면 행사 분사사 두 개가 다 찍어놔야 되고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야. 자기의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직접 침해대했어요. 직접 자기가 침해대했어. 자기 거를 직접 침해대한 자가 공권력 위헌 여부를 청구하여 구제받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게 정의야 그냥 하나야. 그럼 요소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거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이거는 5번이고 이렇게 딱딱딱딱 원래 써놔야 돼. 왜 그냥 법학하는 애가 이걸 놨으면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 연결시켜서 문제를 가는 경우도 많아. 법학이 관심 있는 사람이면. 자, 헌법소원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연인, 회사, 법인. 그러면 국민이면 누구인데 자연인과 법인이 둘 다 국민 안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면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요게 하이라이트네. 서론 끝에. 행사 불행사가 자기 관련성 직접 돼야 되고 요거 아까 직접 있었지. 현재 받아야 되고 보충성과 청구기관. 그럼 보충성은 밑에 설명 나오겠고 보충하니까 청구기관도 설명 나오고 변호사 선임도 설명 나오겠지. 그럼 이게 법률 요건이니까 요거 한 개 한 개가 다 논해지겠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7개를 쭈루룩 어딘가에 맞춘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지. 맞추는 개수가 많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여기가 어려울 뿐이야 내 생각에. 여기가 이제 보통 첫 단락의 하이라이트 이 뒷부분을 제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만 어려울 뿐이고 그 다음에는 자, 헌법에 보이는 입법행정권력 공권력이 뭐냐 얘기하는 거고 공권력이 뭐냐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민간 권력은 아니다. 뭐 그러므로 공권력이 한다. 직권, 행정권, 헌법소원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뭐라고? 지역 할당제를 법으로 제정하여 조건으로 선발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공권력이다. 그럼 공권력 단어만 집중해서 보면 돼. 자율적으로 실행하면 되지 못한다. 민간이면 안 된다. 공적력 속하지만 헌법소원 대상의 경우로 흔들리니까 사법제도도 안 된다. 민간도 안 된다. 그지? 그래, 헌법소원, 행정권력에 대한 이거는 되지만 요 지역할당제에는 지역할당제에 있는 건 아니다. 민간권력도 아니다. 근데 입법, 행정권력이다. 그러니까 사법은 아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네.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논술 쓰면 무조건 두 갈씩으로 쓰라는 이유가 첫 줄 두 줄만 자세히 읽고 전체 흐름 쭉 본 다음에 찾아서 필요한 것만 딱 찾으면 요거에 관한 건 여기 나오겠구나 그거 찾아보면 되고. 어쨌든 자기 관련성 아까 요건 직접성, 현재성, 행사 이런 거 다 있지. 그거를 여기까지지. 예를 들어 쭉 빼버리면 되는데 이거 필요하면 여기서 찾으면 돼. 요거는 얘가 그렇게 썼어. 이거 쓰고 설명 쓰고 이거 쓰고 설명 쓰고. 그러면 세 번째 단락도 그렇게 쓸 가능성이 커. 얘는 이렇게 쓰는 한 구조를 한 두 줄을 그렇게 쓰면 세 번째부터는 다 그렇게 써. 얘가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심의 문제가 될 경우에 이거 뭐냐 보충성은 모두 거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앞에 전 단계 있으면 다 거치래. 끝. 그 과정이 여기에 딱 써 있어.
이렇게 이 날짜에 하고 이렇게 추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렇고 이렇게 어쨌든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송은 언제 하느냐 이거 찾아놓으면 나중에 또 맞춰야 돼. 어차피 이거를 다 열심히 해서 외워봐야 여기 가면 또 잊어먹고 여기서 다 찾아봐야 여기 와서 또 잊어먹거든. 뭐가 있나 알아서 여기 게 있구나 하면 순식간에 찾아와서 읽고 바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읽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언제든 꺼내올 수 있는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다음번에 보면 헌법소원이 청구되는 헌법재판소 3인 사무소로 이거 재판하는 방법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 갖추지 못했다고 전원일치 판단할 경우 각하. 그러면 각하나 뭐 기각이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요건을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다 하면 기각이야. 그냥 말 같지. 그러니까 이 용어가 기각, 각하, 뭐 인용 이런 거 자체를 막 뜯고 요게 수식하는 거 중요한 거야. 요게 있나 없나만 보면 돼. 왜? 법률이 아니라 이 각하나 기각을 구분해서 외워라 하는 사회문화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문제는 각하나 기각이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지 이 앞에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야. 거기에 써주면.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의 경우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 흐름을 잡을 때 어떤 역사적인 전천의 흐름이 아닌 것은 어떤 새로운 걸 설명해 줄 때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줘. 그래서 요약된 부분하고 설명되는 부분하고 나눌 수 있는 기술만 가져도 그리고 설명된 부분은 박스 쳐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요약된 거는 이렇게 진하게 딱 두고. 근데 그러니까 첫 줄에 첫 문장 첫 줄에 그러니까 단락마다의 첫 문장만 척척척척척 읽어준 다음에 읽는 게 훨씬 빨라. 그냥 통째로 계속 똑같이 읽는 것보다. 그지? 그래서 이 문장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갈씩 읽기는 습관화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봐준 거고. 그다음에 한 문장만 더 저기 문제 3번에 4번 선지 있잖아요. 저기에 사립초등학교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그 지문 위에 보면 헌법소원의 주체는 그 국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법인이 된다고 돼 있는데 사립초등학교는 저기 안 나오잖아요 직접. 그러면 사립초등학교가 법인인지 아닌지 배경지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립초등학교가 피해받는 당사자냐고. 여기 그 보기에 보면 사립초등학교랑 아니 맞는데 그 네가 판단되는 요건이 직접성에 대한 판단이냐고. 그 주체가 된다는 건 맞는데 네. 걔가 직접 피해를 받았냐고. 근데 4번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번 어디지? 3번에 4번. 사립초등학교는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리인으로 센 것이군. 이렇게. 여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저기 위에 더 위에 보면 배경지식을 해야지. 배경지식을 할 수 없네. 왜 그러냐면 사립초등학교는 법인 아니면 못 만들거든. 법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치.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 맞는 거 찾는 거냐 틀린 거냐 몰라. 적절한 것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추리를 하는데 사립초등학교들과 학부모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과정을 반발해서 청구한 헌법소원인데 학부모들이 했잖아. 네, 사립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도 했어? 네. 어디에? 과라고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줄이요. 영어 몰입 교육은 금지한 과학교육을 반대 결정한 청구원 청법에서 기각을 했는데 사교육을 육발하고 이렇게 하는 발표에서 헌법소원은 학부모들은 이렇게 헌법소원은 학부모. 근데 사립초등학교들과 학부모들이 영어 몰입 교육은 교육기술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헌법 둘 다 했네. 둘 다 당사자로 했어. 근데 위에서는 둘 다 나오는데 밑에는 왜 학부모밖에 안 나와? 학부모들이 주장한 건 저거라고요? 그럼 4번을 왜 낸 거죠? 뭐가? 4번에 왜 낸 거죠? 근데 왜 여기에 헌법소원을 했을 때 사립초등학교들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있잖아. 틀렸다고. 법인이니까 할 수 있고 여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법인이구나 그거 추론할 수 있다고. 그럼 4번은 낸 의도가 헌법소원의 주체를 될 수 확인하려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글에 주체라고 나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그렇지. 그거예요. 그냥 보기만 보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고 요거 자체도 알 수는 없지만 요것도 자체 틀렸다. 그러니까 뉘앙스로 요거 주체에서 너 생각하는 것처럼 사립초등학교가 법인이라는 걸 배경지식으로 맞춰야 되죠. 이런 태클을 제시할까봐 학부모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이군. 이렇게 하는 거야. 대리인이 아니라 둘 다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틀린 걸 두 개를 만들어준 거야. 너처럼 그 애들이 이거 배경지식으로 법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립초등학교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럼 됐나요? 자, 두 번. 다음에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피곤한가 보다. 자, 원래 고등학교 피곤해. 그래서 이제 똑각재수 하거나 이럴 때 제일 좋은 점은 피곤하게 하지 마. 항상 깨어있게. 니네들 고3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건강을 고3 때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돼. 깨어있게. 근데 그게 힘들어. 물리적으로. 저녁 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악착같이 열심히 잘 자야 돼. 고3 때는. 그러니까 한 번 자면 무섭게 집요하게 자야 돼. 낭비 없이. 잠 잘 자는 게 최고의 컨디션 관리 비법이야. 왜? 장기간 해야 돼. 다 경험한 고3 경험한 사람들이 대간 속으로 그러거든. 나도 그거 알거든. 불가능해. 근데 확실히 그래도 집중해서 자야 돼. 자, 이거를 보십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금이나 석유, 곡물과 같은 원자재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아이고 뭐야 이거 시장이 나오는 거야. 거래 가격은 매도하려는 사람과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 간의 계약 전제. 여러분 경제 얘기인가 보다. 이러한 시장 얘기래. 자, 이렇게 했더니 그게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캔들 차트래. 뭔데? 시장 흐름 분석. 뭐에 따라서 손실 보지 않고 이익 극대화하는 시장 생활을. 캔들 차트래. 그럼 캔들 차트는 몸통과 수렴으로 구성되는데 이거 뭐야? 몸통을 만들고 하루 중에 시가와 종가, 시작과 끝의 몸통, 여기서부터까지. 그지?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로 수렴을 붙인다. 그러면 시작과 끝가를 만든 다음에 고가, 저가 하면서 수렴을 붙인다고. 이렇게 캔들 차트라고. 자, 예를 들어라 그러면. 그래, 고맙다. 예를 들어줘서. 했는데 멍청하게 봤다. 저걸 읽기 전에 이거를 먼저 봤으면 내가 그래서 그림부터 보라고 했는데 동아쌤이 왜? 이걸 딱 봤더니 우와 짱이요. 이거 뭐야? 고가? 높은가요? 저가에 낮은가요? 종가? 끝나는 것 같은데? 시가 시작가인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오르고 그지? 내리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 그거를 훅 읽었을 텐데 멍청하게 읽었네. 이 그래프만 봐도 단어만 아니냐? 그랬을 때 놀라가는 걸 양봉이네. 양봉 플러스 봉우리. 당연히 양봉이 그지? 양의 봉우리겠지. 그지? 극한값 이거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 음봉은 뭐라고? 고가, 시가, 종가, 저가. 내려가야 음봉인데. 음봉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랑 봤을 때 차이 이렇게 차이. 아니 네, 시가랑 종가의 몸통.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감소함수고 이거는 증가함수. 이게 감소함수니까 이게 음봉이지, 그지? 감소함수, 감소되는 거. 요거는 증가된 거, 그지? 꼭대기로 증가된 거. 이건 양봉은 시작에서 종가가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양의 방향으로, 이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캔들 파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쭈루룩 가면 음봉, 양봉, 몸통 이딴 게 있겠지. 어쨌든. 그러면 캔들 차트는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방향성을 알게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봤으니까 언제 선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보겠네. 그러니까 이거 수염이고 뭐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읽어줘야지. 시가는 시작하는 처음 형성된 시작가. 종가는 뭐라고? 마지막에 형성된. 그 시작.
확인을 일부러 해주는 건데, 아, 그러면 이렇게 주식 시장에 나타나는 거 그냥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뭐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지? 하루 딱 정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하루 이렇게 뭐 딱 정해갖고, 여기서 시작하고, 그지? 사례가 이만큼 끊길라나? 근데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그래프화 시켜갖고 지지직 해갖고 표시하는 거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되면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자 시험 볼 때 그렇게 알지만 캔들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읽고 당연할 수도 있어. 위아래 수렴이 없는 장대 양모은 시가 장중 최저가로 종가는 최종 최고가고 음봉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게 필요한가 하는 거지. 문제 필요할 때 풀 때 필요하면 쓰면 돼. 아래 수렴 경우에 죽고 장중 머물지 않고 반등하여 종가 형성되므로 긴 수렴에 달렸고 즉 하락하고 버티고 있고 그 밖에도 하루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신의 차트가 만들어지고 차트는 조금 주의를 하면 현재 시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 아니 당연히 이렇게 시작과 끝과도 알 수 있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으면 당연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적용을 하면 수학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쭉 훑어보고 문제 본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두 번째 한 지문은 첫 번째는 뭐라고? 배경지시가 있으면 배경지식이 있으면 겁나게 깊이 읽는다 한 거고 두 번째 읽은 거는 뭐라고? 예, 흐름이 있잖아.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으로만 흐르는 것도 있다는 거고 지금 세 번째 아까 한 거는 두 발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 있는 거고 저 네 번째는 그림 나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뭐부터 봐야 된다고? 그림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림에서 전체 이미지를 확장시킨 다음에 글을 읽으면 이게 덧붙여서 팍팍팍 붙는다는 거지. 그죠? 참. 처음에 의도는 뭐라 그랬지? 이게 이 단어를 줄이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정치하게 이게 처음 이렇게 비문학을 이렇게 처음 설명해주는 내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비문학을 다양하게 읽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게 되네. 잠깐만 쉬었다가